안녕하세요. 황송환교육의 황연아. 예,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이제 예. 우리가 아까 1부에서는 공부를 대체 왜 할까? 왜 하는가? 네, 그렇죠. 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는 예. 독서, 독해력 이게 왜 중요할까? 그렇죠. 읽는 재미라는 게 있는데 이 읽는 재미를 못 느끼면은 결국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보면은 실습이었죠. 실습기간 네네. 끝나고 얘기해 주신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초등학교 두 개를 좀 비교해 네네. 주셨는데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시면 이게 좀 충격이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장면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서울교육대학교를 가면은 예.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교육 네. 실습을 나가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강남의 그 파락군이라고 불리는 모 초등학교, 압구정의 모 초등학교로 실습을 나갔어요. 아. 그때 4학년 아이들을 맡았는데 네. 애들이 되게 똑똑하고 또 예의도 되게 바르고 예. 선생님들 되게 열정적이시고 음. 굉장히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였어요. 예.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이제 게시판 초등학교 게시판이 이제 있잖아요. 네, 계단에 네, 보면은 거기에 애들 독서 기록표가 있어요. 네. 이제 애들이 한 계단씩 건너가면은 네. 총 몇 권을 읽었냐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재밌네요. 네. 애기들이네. 이제 맨 위에 있는 학생의 건수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제가 그때 1학기 때 실습을 나왔거든요. 예. 4학년 1학기 학생들인 거죠? 예. 몇 월 달쯤이죠? 그럼? 5월? 네 맞아요. 5월, 6월? 그럼 몇 달 안에 3, 4, 5. 그쵸.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 반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몇 권을 읽었을까요? 선생님 한번. 까짓 거 읽으면 한 20권. 그쵸. 5월 그때니까. 그렇죠. 20권은 거의 초인적인 애들이죠. 근데 1등한 친구가 네. 200권을 넘게 읽은 거예요. 200권을요? 네네. 아니 그게 인간이 가능하나요? 저도 진짜 그때 놀랐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 그때 논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그 친구 이름이 뭐 태양이라고 칠게요. 태양이 이름이 좀 비슷해서. 남학생이구나. 네,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걔는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어요. 애초에. 딱 화장실만 갔다 오네. 네네. 그런 애 있어. 근데 예, 또 예, 예. 인기도 되게 많고 애가 활발한데 또 읽을 때 엄청 집중해서 읽는 애였어요. 그래서 걔가 한 번 저한테 와서 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네, 벌써 그러니까. 200권을 읽었냐라고 네, 했는데 이런 책을 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그 읽는 습관을 들여주려고 신문 한 장이라도 뭐 잡지의 한 구절 이런 4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동화책 한 권 이런 거를 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학생이 200권이었던 거죠. 이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반 애들이 닥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다 아무거나 다 읽는 거네. 학교 신문 네. 그리고 오면서 주는 전단지 이런 네. 거를 선생님한테 다 갖다 주면서 네. 선생님 저 오늘 독서했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와.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있고 와. 친구들한테 야 너 오늘 무슨 책 읽었어 나도 보여줘 이러면서 하니까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을 더 지나서 제가 이제 2학기 때 강북에 한 초등학교로 교육 실습을 갔어요. 2학기 때. 네네 이제 5학년 학생들이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교실 뒤편에 독서 기록 이런 게 똑같이 그렇죠. 있어요. 역시 독서가 기본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책을 읽은 학생이 네. 20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기대 그쵸, 수준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가 강북에서도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되게 음. 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엄마들이 되게 열성적이시고 그런 학교였는데 아까 1학기 때 1위가 200권 네. 그리고 이제 강북의 한 초등학교 2학기 때 20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독서에 와. 대해서 흥미도 없고 예. 우선 면학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랐어요. 막 가슴이 찡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몸소 느끼니까 예. 이게 단순히 몇 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한테는 활자를 읽는 습관이 초등학교 때 잡히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강남과 강북에 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제 댓글 달리는 거예요. 어쨌든 조회수는 올라갈 겁니다. 네, 여튼. 강남의 네. 그 파락군 지역의 학교와 그 네. 강북의 소위 말하는 명문 초등학교를 네. 가봤을 때 이 네. 차이가 독서에 있더라.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고 네. 저는 뭐 강북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경기도 변두리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마저도 안 읽었었죠. 그 책을 그냥 제가 좋아해서 따로 읽은 건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런 독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또 그 애들이 똑똑하고
또 공부를 잘해 나가는 걸 보니까 이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한 입시 컨설턴트 한 지가 이제 한 10년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만 이제 한 10년이 돼가는데 예전에는 저도 어떤 데이터를 막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뭐 어디 대학이 입결이 뭐 내신 몇 점이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학부모님들이 원하셨으니까. 그쵸, 데이터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는 UA, 진학사 이런 데 이제 좀 관련되신 분이 훨씬 데이터가 많지 한 개인이 모은다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얘들을 이길까 딱 생각했죠. 독서였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입시에 내시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네네. 뭐 서울대가 뭐 4등급, 일반고 4등급이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뭐 그야 사배자도 어려운 상황. 네네네. 그러니까 대략 이 범위를 아는 거예요. range of effect라고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뭘로 제가 애들하고 승부를 보냐면 독서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있거든요. 포스트 휴먼의 무대. 요거 좀 이쁘지 않습니까? 오, 네, 그럼요. 예, 이제 모 대학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떤 책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차세대 인간의 네네. 어떤 모습인데요. 여기에 로봇이 연극을 해요. 아, 로봇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요. 그럼 이걸 미학적으로 어떻게 비평할 것인가? 이거 완전 센세이션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번역돼서 나왔으니까 이미 그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미학과 네네. 그다음 뭐 서강대 아트앤테크 네네. 뭐 이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분 이런데 이제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저격용으로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애가 이제 연극이나 연출에 관심이 있는데 뭐 모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 네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애는 이 수준인데 갑자기 제가 이 수준을 얘기하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기회가 딱 생겼을 때 꾸준히 읽어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한다고요. 그 이거 뭐 미술사 책을 읽은 것도 아니야. 꿈은 막 이래 놓고 그래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이 시청하는 사람들도 이거 이해 가겠어요? 로봇이 무대를 하는데 그걸 미학적으로 어떻게 비평할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맞이할 미래라니까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서 이미 뭡니까? 저는 저기 가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시라는 관점을 넘어서 입시와 교육이 제가 쫙 그 책으로 쫙 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독서 네네.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네트 라루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이제 Unequal Schools*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한 어린 시절. 아,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집중 양육과 자연 양육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떤 거죠? 그 집중 양육은 이제 엄마가 스케줄을 딱 짜고 어떤 책을 읽고 뭘 하라 이런 걸 딱 해주는 게 집중 양육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 양육은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고 하는 것도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 시기가. 그러니까 몇 살 때까지는 좀 약간 집중을 해주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자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 돼버리면 이게 넌센스가 돼버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교육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컨셉추얼을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은 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가 되는데 입시 위주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엄마들이 대입 설명회 간다니까. 그럼 다 대입 설명회 의대 가라 그러지 뭐 어디 가라 그러겠어요. 경영 아니면 그쵸. 의대지. 그다음 교대지. 아, 그렇죠. 안정을 찾을래 뭔가 인생을 뭐 빛나게 해볼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네. 중요한 것이라면 또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진짜 이게 시간차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거를 하고 나서 그렇죠. 제가 이 유튜브도 선생님 꼭 좀 모신 것도 네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유튜브 보면 다 뭐 의대 간썰 뭐 의대생이 막 브이로그 하고 있고 아, 그쵸. 아니 무슨 의대 안 가면 뭐 인생 실패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어요. 막 이 막 어우 막 아, 맞아요. 예. 뭐 서울대 의대 붙은 썰 예. 많죠. 네네. 그 좌절감 얼마나 느끼겠어. 스카이캐슬 또 그런 거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걸 해놓으면은 왜 내가 어떤 대학을 가도 충분히 읽고 쓰고 말하고 비판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삶의 어떤 자기 자리 몫을 찾아가는데 아니 그런 것만 계속 보니까 피해 의식, 패배 의식 뭐 좀 누가 뭐 얘기하면 학벌 얘기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예.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게 온다니까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예, 정말. 제가 또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다 마치시고. 아니 제가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우리가 이제 할 얘기 하자. 아 맞아요. 아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찍으면서. 지금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그 초등학교 때 그 독서 격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커질지 또 상상하면 좀 끔찍하거든요. 네, 이 얘기만 하고 우리 2부 마칠게요. 네. 아니 내가 어디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약주하러 갔는데 젊은 부부 둘이가 애 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밤 11시 너가 둘이 술 마시고 있으면서 애한테 스마트폰 주고 있더라고요. 뽀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하루하루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부부도 이 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거지. 그게 막 느껴지니까 막 그것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또 얘는 또 어떻게 될까. 맞아요. 삶에 이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뽀로로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뽀로로? 아유. 그러니까. 우리 2부에서 약간 독서의 중요성 이런 걸 살펴보면서 무엇이 먼저냐. 의대 할 건데 의대가 진짜 기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과라든지 뭐 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죠. 네네. 그럼 2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야기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